안녕하세요. 이슈404입니다. 비록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스컴에서도 많은 보도를 하지만 막상 외국에 가보면 자신이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다른 광경들이 목격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던 사실들에 대해 서술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쓴이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고 부산에서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현은 자유이고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국인들은 대만을 그저 과일을 파는 작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는 대만인이 엄청 많다. 어쩌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대만인 남자를 만났는데 어눌한 한국어로 나에게 길을 물어왔다. 나는 그에게 중국인이냐고 물어봤고 맞다면 중국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 그는 중국인이 맞다고 했고 나는 길을 알려줬다.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대답했으면 그냥 지나칠 생각도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과 대만의 정세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며 이것은 우리가 남북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그저 희미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일이다. 대만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저 작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라면은 음식점에서 하나의 메뉴로서 팔 수 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라면은 제대로 된 식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 음식이며 라면과 조합한 각종 정식을 파는 음식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3. 학생회장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 줄 알았다. 한 번은 인문학부 학생 부회장을 뽑는 것을 보았는데 나의 인식을 엄청 깨버렸다. 몇 층짜리의 높은 건물에 사진이 프린트된 대자보를 걸고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도 나누어 주었다.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인단을 거느리고 구두에 양복 차림을 하고 강의실마다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닌다. 캠퍼스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하고 물을 나누어 주고 설문조사도 하는데 이러한 행사는 보름 정도 지속된다. 4. 한국 남학생들은 다소 깍쟁이가 많다. 커피를 마시든 뭐든 모두 더치페이를 한다. 이런 면에서 중국 남학생에 비해 통이 크지 않다. 5. 지하철이든 KTX든 모두 검표하는 사람이 없다. 검표하는 사람도 없고 한국과 같은 이런 집회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광경도 자주 목격된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듯이 물건을 파는데 자릿세마저 아끼는 셈이다. 6. 하루 3끼 쌀밥을 먹는다. 학교를 다닐 때 자신이 나가서 외식을 하지 않는 한 1년 365일 학식은 쌀밥이다. 이른 아침부터 쌀밥을 먹는 건 조금 괴로웠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국을 마실 때 왜 들지 않고 한 숟가락씩 마시는지 몹시 궁금했다. 7. 국민의식은 과장을 안 하고 그냥 그렇다. 아래의 질서의식이 엄청 강하고 노인들은 지하철에서도 대장이다. 학교에서 선배를 만나면 존댓말 사용에 엄청 신경을 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그나마 괜찮고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의 친구들에 대한 태도는 그닥 좋지가 않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아무 데서나 침을 뱉는데 정말 괴로웠다. 8. 미용실에서는 먼저 머리를 감기지 않고 바로 자른다.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엄청 놀랬다. 한국에서는 이미 집에서 머리를 감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뿌리고 바로 자른다. 미용사가 내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릴 때 나는 못생긴 화분이 된 줄 알았다. 9. 아이스 커피는 국민 음료이다. 한국의 국민 커피, 맥심은 맛있었다. 10. 한국의 지역차별 사슬. 서울, 부산, 기타 지방. 부산의 지역 언어는 사투리인데 호탕한 느낌이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의 사투리와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억양은 때때로 서울 사람의 조롱을 받는다. 11. 한국 국민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 강하다. 한국에는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다. 의미는 몸과 살고 있는 땅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모두 국내산을 선호한다. 그래서 한국의 한우는 미국 소고기보다 훨씬 비싸다. 치킨을 먹을 때에도 메뉴에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표기를 한다. 12.
한국 면세점의 가격은 정말로 감동적일 만큼 싸다. 유학생 19은 보따리상을 하며 나도했었다. 13. 영원한 냉수. 음식점에 가든 상가를 가든 모든 정수기는 냉수다. 만약 교내에서 보온병을 들고 다니는 학생을 보게 된다면 19은 중국인 학생이다. 14. 객관적으로 기본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학교 기숙사는 동마다 작은 식당, 자습실, 헬스장, 열람실, 세탁실, 프린트실 등등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전기나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일 처리를 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에 있을 때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모든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는 것이다. 엄마는 더 이상 내가 휴지를 잊어먹는 것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5. 학교는 거의 다 언덕 위에 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산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산 위에 있다. 많은 학교들은 산 꼭대기에 있고 우리 학교는 유학생 기숙사가 산 위에 있다. 내가 수업을 받는 강의실은 산 기슭에도 있고 산중턱에도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산 꼭대기에 있는 기숙사 식당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어야 된다. 하루에 등산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하산할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등산할 때는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다. 교내에 셔틀버스가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주 타지는 않았다. 심지어 우리 학교 산중턱에는 절이 있었는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출가를 할까 고민을 했었다. 16.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슬리퍼를 신는다. 엄청 추운 겨울이든 무더위가 한창인 7, 8월이든 영원히 삼선 슬리퍼 하나만 신고 바깥에 나갈 수 있다. 나는 공항에 가는데도 슬리퍼를 신는 사람을 보았다. 겨울이 되면 검정색 롱패딩이 절대적인 주류 패션이다. 어디를 가든 모두 검정색이고 검정색 외투는 한국 아저씨나 남학생들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다. 일부의 여학생들도 선호한다. 17. 알록달록한 작은 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알록달록한 집들은 드라마나 관광지에서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냥 보통의 주택이다. 어떤 곳들은 빈민가이기도 하다. 18.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흡연을 즐긴다. 한국에서 남녀 흡연 비율은 느낌상 비슷하다. 여학생들이 대놓고 음식점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는 모습은 아주 보통이다. 눈에 띄지 않는 골목에는 바닥에 담배꽁초가 뒤덮여 있는 곳도 많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담배값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엄청 자극적인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다. 19.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들은 꼭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체인점인 올리브영 같은 데 입점해 있는 제품들은 보통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평가가 좋은 브랜드들이다. 20. 대학에서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차가 엄청 날 수가 있다. 한국의 남자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통의 남학생들은 대학생 때 2년을 다녀온다. 게다가 한국 대학에서는 휴학하고 알바를 하든 외국을 다녀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1. 쓰레기통이 심각하게 적다. 쇼핑을 나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손에 빈 병을 들고 있다면 아마도 집에 돌아올 때까지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쓰레기통은 무엇보다도 신비할 정도로 거의 찾을 수 없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들어주는 남자는 아버지거나 진정한 사람이다. 22. 오빠는 함부로 부르는 단어가 아니다. 우선 오빠는 여성이 쓰는 언어로서 여성만이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애정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서 미묘한 호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보통의 친구 사이에서는 성을 뗀 뒤에 두 글자를 부르는 것이 비교적 많다. 1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느낀 중국 여학생의 소감을 살펴보았는데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저렇게 비추어지는구나 라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Zombie apocalypse.